새벽에 싱가포르는 조용합니다. 고층 빌딩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간, 도로 위에는 야간 근무를 마친 차량들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한 대의 택시는 신호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성은 창밖을 잠시 바라본 뒤 안전벨트를 고쳐매고 다시 출발합니다. 서두르는 기색은 없으며 다만 하루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함의 태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입니다. 46살의 택시 기사이며 싱가포르의 도로를 오래 달려온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우고 내리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짧게 웃으며 대답하고 대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입니다. 택시는 그에게 생계의 공간이자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입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들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도, 동료도, 승객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는 오래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야간 운행이 잦은 직업 특성상 흔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피로는 쉬어도 회복되지 않았고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투석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투석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였습니다. 동시에 오랜 시간과 비용, 가족의 지속적인 돌봄을 요구하는 선택이기도 하였습니다. 소는 의사의 설명을 끝까지 들은 뒤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택시에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병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았고 형제자매들 역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가족의 일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걱정을 떠올릴수록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투석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는 위험성을 다시 설명하였고 그 선택이 생명에 미칠 영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운전 중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는 일이 잦아졌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손잡이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더 운전하면 어머니를 위한 비용과 장례에 필요한 준비를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손목에는 병원 팔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상태를 묻으면 그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하는 감사 만찬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작별 인사가 아니라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라고만 설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행사는 조용히 준비되었습니다. 음식은 과하지 않게, 장소는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따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버이날을 겸한 자리라는 설명은 사실이었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만찬 당일 그는 단정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새 옷은 아니었지만 신중하게 고른 옷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그는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래 보지 못한 얼굴도 있었고 늘 곁에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긴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그 말을 가볍게 받아들였지만 그에게는 준비해온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건네는 순간 그의 손은 잠시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꽃을 받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켜온 침묵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케이크를 자르며 웃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이후에도 이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으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야 사람들은 그 만찬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가족들은 그의 선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가족의 삶을 먼저 고려하였습니다. 장례는 그가 미리 정해둔 방식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도 그의 결정이 남긴 무게를 곱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웅의 기록이 아닙니다. 기적도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한 가장이 끝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려 했던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더 무거웠고 드러내지 않았기에 더 분명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도로는 오늘도 수많은 택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중 어딘가에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한 사람의 침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기억됩니다.